흩날리는 꽃잎의 자유, 아카시아. 황선미, 마당을 나온 암탉. 황선미의 장편동화 마당을 나온 암탉에는 아카시아 나무가 주인공 암탉에게 꿈을 주는 나무로 나온다. 주인공 잎삭은 철망 속에서 알을 낳는 양계장 닭이었다. 잎삭은 파란 잎사귀가 나중에 향기로운 아카시아 꽃을 피워내는 것을 보고 알을 품어서 병아리를 탄생시키고 싶다는 꿈을 갖는다. 그 대목은 다음과 같다. 눈부신 바깥. 마당 끝에 있는 아카시아 나무에 새하얀 꽃이 피었다. 꽃 향기가 바람을 타고 양계장까지 들어와 잎삭의 가슴 속으로 스며들었다. 잎삭은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 철망 틈으로 고개를 내밀었다. 그러자 털이 숭숭 빠진 맨목덜미가 빨갛게 드러났다. 잎사귀가 또 꽃을 낳았구나. 잎삭은 아카시아 나무 잎사귀가 부러웠다. 눈을 가늘게 떠야 겨우 보이던 연두색 잎사귀가 어느새 다 자라서 향기로운 꽃을 피워냈다. 잎삭이라는 이름도 아카시아 잎사귀가 부러워 스스로 지은 것이다. 잎삭은 바람과 햇빛을 한껏 받아들이고 떨어진 뒤에는 썩어서 거름이 되는 잎사귀. 그래서 결국 향기로운 꽃을 피워내는 잎사귀보다 더 좋은 이름은 세상에 없을 거라고 믿는다. 그러면서 자신도 아카시아 나무의 잎사귀처럼 뭔가를 하고 싶어 한다. 잎삭은 꿈이 생기자 죽음을 무릅쓰고 양계장 밖으로 나온다. 양계장 밖은 사나운 족제비가 있는 위험한 세계였다. 잎삭은 부활안을 낳지는 못하지만 우연히 야생 오리인 나그네의 알을 품는다. 나그네는 잎삭과 알을 지키다가 족제비에게 죽는다. 잎삭은 끝내 오리 새끼를 부화시켜 이름을 초록머리로 짓는다. 양계장의 수탉과 지보리들은 잎삭과 초록머리를 괄시하지만 초록머리는 잎삭의 헌신으로 늠름한 청둥오리로 변해간다. 그러나 초록머리는 청둥오리로 살아가야 했기에 잎삭을 남겨두고 다른 청둥오리들과 함께 북쪽 겨울나라로 떠나야 했다. 끝까지 족제비의 위협에서 초록머리를 지켜준 잎삭은 결국 굶주린 족제비도 새끼들을 위해 먹이를 구한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몸을 내주면서 생을 마감한다. 책의 도입부에서 꿈을 상징하던 아카시아 꽃잎이 마지막 부분의 잎삭이 죽음을 맞이할 때 다시 등장한다. 그 대목은 다음과 같다.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했다. 바람에 나부끼는 눈을 보는 동안 잎삭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아, 아카시아 꽃이 지는구나. 잎삭의 눈에는 흩날리는 눈발이 마치 아카시아 꽃잎처럼 보였다. 떨어지는 꽃잎을 온몸으로 맡고 싶어서 잎삭은 날개를 활짝 벌렸다. 향기를 맡고 싶었다. 기분이 아주 좋았다. 춥지도 않고 외롭지도 않았다. 카아. 날카로운 소리가 났다. 순간 모든 것이 사라졌다. 아카시아 꽃잎도, 향기도, 부드러운 바람까지도 잎삭의 앞에는 굶주린 족제비가 있을 뿐이었다. 그래, 너로구나. 잎삭은 굶주려서 퀭해진 족제비의 눈을 보면서 물컹하던 어린 것들을 떠올렸다. 부드럽게 느껴지던 살덩이. 왠지 그 살덩이가 잎삭이 마지막으로 낳았던 알처럼 느껴졌다. 자, 나를 잡아먹어라. 그래서 내 아기들 배를 채워라. 마당을 나온 암탉은 청소년용이지만 어른들이 읽어도 손색 없는 글이다. 암탉은 양계장에서 편하게 먹고 알을 낳으며 살 수 있었다. 그러나 탈출해서 고통스럽지만 자신의 꿈과 자유, 그리고 사랑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이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그려져 있다. 꿈을 간직한 암탉의 꿋꿋함, 한없는 모성애가 가슴을 뭉클하게 한다. 삶과 죽음, 먹는 자와 먹히는 자가 순환하는 자연의 구조도 생각해볼 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서정적인 문체와 따뜻한 묘사도 좋다. 영화는 원작에는 없는 수다쟁이 야생수달, 달수가 등장해 관객들에게 웃음을 선사하고 청둥오리 파수꾼 선발을 위해 초록이 참가하는 비행시합 장면을 넣어 박진감을 더했다. 황선미 작가는 2권이나 100만 부 이상 판매를 기록한 밀리언셀러 작가다. 마당을 나온 암탉은 영화화와 함께 돌풍을 일으키면서 100만 부 고지를 넘었고 1999년 나온 또 다른 대표작 나쁜 어린이표도 2011년 100만 부를 넘겼다. 나쁜 어린이표는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착한 어린이표의 스티커를 받으려고 노력하지만 번번이 나쁜 어린이표를 받는 아이의 심리를 세밀하게 묘사한 작품이다. 아카시아 나무는 초여름에 활짝 피어 향긋한 꽃내음을 주고 어린 시절 추억을 떠올리게 해주는 나무다.
포도송이처럼 주렁주렁 달린 꽃은 어린 시절 허기를 달래는 간식거리였고 깃털처럼 줄줄이 달린 잎은 다양한 놀이의 도구였다. 아카시아 나무는 20세기 들어 우리 민족과 애환을 함께했다고 할 수 있다. 북미 원산인 이 나무가 포플러와 함께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구한 말이다. 왕성한 생명력으로 황폐한 땅에서도 잘 자라기 때문에 일제시대부터 산을 녹화하기 위해 전국에 심었다. 그래서 아카시아는 일제가 우리나라를 망치려고 좋은 나무다 베어내고 심은 나쁜 나무라는 인상이 있다. 일제시대부터 전국에 심은 것은 맞지만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도 치산 녹화를 강조하며 속성 조림을 위해 이 나무를 대대적으로 심도록 했다. 이렇게 해서 1970년대에는 우리나라 전체 산림의 10%를 아카시아 나무가 차지했다고 한다. 그러나 최근 아카시아 나무는 주변에서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 이 나무를 땔감으로 쓰는 용도가 사라지면서 쓸모는 없으면서 다른 나무의 성장을 억제해 산을 망치는 나쁜 나무라는 인식이 퍼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들이 마구 베어내고 있다. 아카시아 나무가 줄어드는 것은 숲의 천이 과정상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하다. 아카시아는 햇빛을 바로 받아야 잘 자라는 나무인데 참나무 등 햇빛이 적어도 잘 자라는 나무들이 치고 들어오면서 그늘에 가려 힘을 못 쓰고 있는 것이다. 콩과 식물인 아카시아 나무는 뿌리가 땅속 깊숙이 내리지 않고 얕은 땅속을 거의 수평으로 뻗는 특징이 있다. 뿌리 후 박테리아를 통해 공기 중의 질소를 양분으로 삼기 위해서다. 그러다 보니 아카시아 나무는 강한 바람에 취약하다. 특히 2010년 전국을 강타한 태풍 곤파스가 전국의 아카시아 나무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이 나무가 한 세기 동안 제 역할을 다하고 사라져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다. 아카시아 나무는 정식 명칭이 아카시나무다. 원래 아카시아 나무라고 부르는 나무는 열대지방에서 자라는 다른 나무라고 한다. 학계에서는 진짜 아카시아 나무와 구별하기 위해 아카시나무라고 이름을 지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아카시아라는 친숙하고 정감 어린 이름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마당을 나온 암탉에서도 아카시아 나무라고 쓰고 있다. 한 세기 넘게 써온 이름을 바꾸어 혼란을 가져올 필요가 있었는지 모르겠다.